호주에서 서식하는 독거미 레드백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맹독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호주 독거미 레드백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산 장갑차에 같은 이름이 붙었는데요. 일반 장갑차보다 훨씬 막강한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하나디펜스에서 개발한 레드백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을 제치고 독일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경합을 앞두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레드백은 2018년 세계 유수한 업체들과 경쟁을 통해서 제안을 통하여 당당히 숏리스트 두 업체로서 경쟁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재 레드백 1, 2호기는 현지에서 성능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연비 그리고 회전, 장애물 극복에 대한 것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현지 군인들에서 좋은 평가의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해외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첫 사례입니다. 사업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 등 노후 장갑차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데요. 2018년 저희가 제안을 한 이후에 단 10개월 만에 레드백 CJ 한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9개월 만에 저희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RMA CJ 1, 2호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단 6개월 만에 RMA 3호기 폭파 CJ용 CJ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에서 이미 검증된 주력 장갑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적용해 짧은 기간 내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성능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장갑차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K21 장갑차를 통해서 확보한 장갑차 설계 및 생산 기술, 그다음에 K9 자주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워팩 시스템, 또 K21 장갑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수 장치, 이런 기술들을 종합해서 만든 그런 장갑차이기 때문에 성능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레드백은 경량화를 위해 새로운 현수 장치를 개발하고 고무 궤도를 장착해 차체 중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처럼 기동성을 확대하고 첨단 감시 시스템과 원격 사격 통제 기술을 탑재해 창과 방패 기능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레드백은 큰 두 가지의 특장점을 가진 장갑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호입니다. 방호는 메인 배틀 탱크, 주 전차와 같은 방호력을 가지고 승무원들을 방어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수한 현수장치입니다. 이 현수장치를 버금가는 고무궤도를 적용해서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향상까지 갈 수 있는 특장점을 가진 두 가지의 장점의 장갑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드백에 이어 범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강조한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도 방산 주력 제품입니다. 방산업계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 정부가 수출용 무기체계 시범 운용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최근 육군 25사단과 1115 공병단에 타이곤을 배치해 그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여러 기업체에서 방산을 위해서 발로 뛰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군이 이미 사용을 해서 검증이 된 무기 체계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거를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향적으로 도입을 한 게 군 시범 적용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시범 적용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외국 정부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체가 생산한 이 무기 체계의 추후 발전 측면에서도, 개선 발전 측면에서도 우리 군에서 먼저 운영해 본 경험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저희가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곤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최신형 장비로 설계했는데요. 최고 속도 110km로 일반 차량과 같이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 수상에서의 기동성도 우수합니다. 장비가 지금 상시 6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6바퀴 전부 다 구동력이 상시로 배분되기 때문에 험지나 야지 탈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직선 도로로 달렸을 때도 지금 최고 시속은 100km 이상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고 조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에서 자체 개발한 1세대 블랙폭스, 2세대 타란툴라, 그리고 3세대가 타이곤인데요. 엔진과 변속기를 파워팩 시스템으로 성능을 확실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높은 마력, 고출력의 엔진을 장착을 해가지고 기동 성능, 험지 주행 능력을 뛰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고 자체를 높여가지고 바닥에 걸리는 것들이 최소화하도록 하였고요. 타이어도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접지력을 높여서 험지 주행 능력, 연약 지방 능력 등을 높였습니다. 기동성에 이어 총탄과 지뢰 등의 방호력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복합 소재의 방탄 소재 사용과 지뢰 방호 의자 등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높은 수준의 방호력을 갖췄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각 나라에서 병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방호 레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탄 뿐만이 아니라 대전차 지뢰 방호까지 가능하여서 병력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 규격이 상당히 높은 스타나가 레벨 3 규격으로 저희가 맞춰놨기 때문에 탑승 인원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곤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임무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장착해 화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각 나라의 요구 조건에 맞도록 모듈화 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7mm 머신건부터 시작해서 12.7mm RCWS, 25mm RCWS, 30mm RCWS부터 최고 90mm 캐논까지 장착 가능한 차량으로서 모듈화 설계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화력, 기동력, 방호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최고 성능의 장갑차인 셈이죠. 하나디펜스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차세대 방위산업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구축하며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 서머 트라이얼에 참가를 했는데 12개 회사가 참가했는데 유일하게 통과한 차량이고요. 이 장비를 이제 제작하고 시험 평가를 거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험지는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조건이 되더라도 모든 시험 평가에 대해서 다 합격을 받은 장비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이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 하지만 인접한 러시아, 중국, 일본도 상위권에 있어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국방과 평화 유지를 위해 방위 산업을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방위 산업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사실은 1970년대 전후의 국제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정치의 상황은 베트남전이 진행 중에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북한의 잦은 비정전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번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1974년부터 1991년까지 3차에 걸친 율곡 사업과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정착 등에 힘입어서 방위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1970년도에 모방 생산 과정을 거쳐서 1980년과 90년대의 기술 도입 생산, 그다음에 2000년대에 독자적 무기 개발을 이루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K방사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은 국방 분야에서도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방위 산업의 변화와 미래 전쟁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과거에서도 뭐 네트워크 중심전이나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있긴 했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역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전쟁의 기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IT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요. 그 하드웨어 기반의 무기 체계들과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IT나 데이터들이 완전히 융합되어서 과학기술 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 전장의 모습이고요. 4세대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4세대 전쟁이라고 하면 심리전과 사이버전을 포함한 비대칭, 비정규전에 초점을 둔 전쟁 양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이 아닌 선택적 정밀 파괴에 의한 소규모 살상으로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것과 단일 체계가 아닌 복합 체계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안을 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전쟁 양상을 예측하는 것보다도 각자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개념을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 기초해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군대는 보다 소규모고 더 전문적이고 더 치명적인 군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래 전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무기 체계 개발이 필요한데요. 모의나 장비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국방 로봇이라고 똑같은 의미의 장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작은 1kg급 소형 로봇부터 5톤 이상 되는 그 대형 로봇까지 여러 가지 모의나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톤급 휠베이스 4x4 차량에서부터 5톤 이상 되는 6x6 차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로봇을 생산하고 있고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형 로봇 중에서는 그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이 최근에 체계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그 로봇은 약 100kg급 로봇이 됩니다. 그 로봇의 특징은 땅속에 있는 지뢰를 탐지한다든지 건물이나 차량에 있는 폭발물을 탐지해서 제거하고 하는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는 함정, 장갑차, 자주포 등을 탑재해 적군의 공격에 아군을 보호할 수 있는 미래 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인공지능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뭐 AI 스피커 또 이런 챗봇 시스템 해서 눈에 좀 보이지 않는 그런 IT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 또 뭐 서비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의 이런 IT 시스템은 모든 무기 체계나 모든 물리적인 기계에 다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력을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인화 시스템입니다. 물리적인 기계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가히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국방에 적용할 것인가. 그 준비는 이미 시작이 물론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K방산의 열풍을 주도하는 하나 디펜스. 앞으로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건설의 천명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하나 디펜스는 K방산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품질 향상 활동을 추진하여 자주 국방에 기여하고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사업은 한 나라의 국격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고 또 해외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